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챔스 8강 1차전 바르셀로나가 파리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전술적으로 볼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 팀의 예상되는 선발 명단만 빠르게 말씀드려 보고 바로 전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데스, 리카, 마르키뇨스, 하키미, 포페, 파비안, 비티냐, 에메리, 쓰리미들, 그리고 양쪽에 은바페, 덴벨레에다가 하무스와 무아니 중 한 명이 중앙 공격수로 나오면서 은바페와 덴벨레의 끌리는 수비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인이 우측 윙에 나오면서 덴벨레에게 프리롤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강인을 왼쪽 메잘라에 배치하면서 바르콜라가 나오는 4-3-3으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이강인이 올라가면서 4-2-4를 만들 수도 있죠. 파리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로테이션을 꽤 자주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아센시오 제로톡 같은 실험은 피해야겠죠. 지난 주중 리그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 거의 모두에게 휴식을 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생각보다 쉽게 선택지가 좁혀졌습니다. 쿤데, 아라우오, 쿠바르시, 칸셀로, 포페, 데용, 페드리, 긴도안, 쓰리미들,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야말, 쓰리톱이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페드리의 폼만 멀쩡하다면 지금 구성된 라인업에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탄탄한 라인업이죠. 파리는 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뒤에서 공을 돌릴 때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데인마크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공을 못 잡게 만들면서 빌드업의 속도를 확실하게 늦췄죠. 그래서 미드필더를 줄 수 없으니 센터백부터 레반도프스키까지 한 번에 나가는 패스가 많았죠. 이런 패스를 받고 공을 지키는 레반도프스키를 파리 센터백들은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랄두는 피지컬적으로 아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 경기는 하키미가 징계에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우풀백 땜빵을 섰던 마르키뇨스가 다시 센터백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죠. 이 변화가 레반도프스키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화 포인트는 하키미입니다. 파리는 하키미가 선발 출전했을 땐 하키미를 여러 자리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포메이션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누누, 리카, 마르키뇨스, 하키미가 전설의 1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괜찮은 수비 조합인데 여태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었죠. 하지만 쿠드드 프랑스 4강 렌전에서 4명이 선발로 나왔고 거기서 하키미 활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를 전방 높은 곳까지 올려서 공격진의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려줍니다. 수비를 3명으로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 하키미가 위아래로 덜 왔다 갔다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키미를 올려놓는 거죠. 하키미는 스피드 좋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할 때 위협적인 툴입니다. 이때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윙어인 이강인과 같이 뛸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하키미가 힘을 합쳐서 오른쪽을 흔들어줄수록 왼쪽 은바페가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파리 공격력의 핵심인 은바페를 위해서는 오히려 오른쪽이 더 잘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의 수비 형태는 어떨까요? 바르셀로나는 상대가 공을 돌릴 때는 일단 4-4-2 형태로 수비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은바페와 덴벨레를 바로 따라갈 수 있게 포백 라인이 가운데 몰려있기보다는 좌우로 와이드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은바페라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역습에서의 수비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1차전에서는 은바페가 역습 나갈 때 일단 발빠른 아라우오가 1차로 은바페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은바페의 전진 속도를 늦추며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쿤데와 아라우오가 동시에 협력 수비를 펼치며 은바페의 공격을 막아냈죠. 아라우오, 쿤데 둘 다 풀백과 센터백이 가능하고 둘 다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한 명이 스피드로 따라잡아서 묶어두고 나머지 한 명이 커버 와서 협력 수비하는 수비 구조가 가능한 거죠. 쿤데, 아라우오, 오른쪽 수비 듀오를 파리가 어떤 식으로 깰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전 바르셀로나의 공격에선 하피냐가 대외적인 히어로였지만 결국 바르셀로나의 공격의 대장은 레반도프스키였다고 생각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이렇게 센터백 사이로 돌아서고 윙어들에게 전개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바르셀로나 공격의 메인 루트였고 아주 효과적이었죠. 지금 이 전개 장면에서 실제로 득점도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장면은 지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역습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여기서 사비 감독에게 고민이 주어질 겁니다. 1차전에서 레반도프스키 기반으로 한 역습이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전개할지 아니면 2차전은 홈에서 펼쳐지니까 주도하는 경기를 하면서 지공을 해야 할지 1점 차로 앞서고 있고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외적인 상황은 유리하지만 게임 컨셉 하나로 경기를 말아먹을 수도 축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양 감독의 교체도 중요합니다. 파리는 전반에 1-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바르콜라를 투입해서 2골을 만들며 최고의 분위기로 만들었죠. 하지만 61분에 이강인을 빼고 에메리가
들어간 이후에 두 골을 내리 실점하며 패배했습니다. 교체 아웃된 게 이강인이 아니라 다른 선수였어도 아쉬웠을 겁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대로 갔어도 되었을 것 같거든요. 반면에 사비는 교체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텐센은 교체 투입되어 결승골을 만들었고 페드리는 거의 들어가자마자 하피냐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러한 양 감독들의 교체 판단이 경기의 승패를 갈랐죠. 사실상 리그 우승이 어려운 바르셀로나 그리고 챔스 우승을 하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소리를 듣는 파리. 과연 승부의 추는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